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단타의 뼈대부터 살까지 5가지 기술을 손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라도 따라오게 복잡한 건 제가 싹 정리하고 지금 당장 써먹을 것만 남깁니다. 오늘 끝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할지, 어디서 거래할지, 언제 롱과 숏을 잡을지가 한 장으로 정리될 겁니다. 말만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바로 실행 가능한 흐름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첫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돌아가게 만드는 따라하기 방식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의 구조입니다. 셋째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입니다. 넷째는 인공지능을 써서 매일 목표 수익을 쌓아가는 단타 루틴입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연습과 실전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 5개를 한 번에 잡아들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을 보시면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과 100달러를 받는 가입 링크를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눌러 확인하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초보 따라하기부터 갑니다. 계정 만들고 본인 인증하고 화면에서 차트와 호가창 위치부터 익힙니다. 그리고 시장가와 지정가 차이를 한 번만 손으로 눌러보면 거래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보안도 첫날에 세팅해 두세요. 2단계 인증, 출금 비밀번호, 피싱 방지 문구까지 걸어두면 나중에 멘탈이 편합니다. 수익보다 먼저 계정을 지키는 게 가장 빠른 돈 버는 길입니다. 처음엔 작은 레버리지로 시작합니다.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를 먼저 정해두고 버튼을 누르시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단타는 기도보다 규칙이 빠르고 규칙은 메모가 지켜줍니다. 차트는 한 번에 다 보지 마세요. 5분봉으로 진입 타이밍을 보고 1시간봉으로 큰 흐름을 확인하는 식으로 큰 물결과 작은 물결을 같이 보면 낚시가 아니라 서핑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네이버에서 화제가 됐던 중학생 단타 사례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작게 먹고 작게 지키는 반복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간단합니다. 변동성 큰 구간에서 짧게 진입하고 손절은 칼같이, 익절은 미리 정해둔 자리에서 기계처럼 실행합니다. 수익률보다 승률과 손실 통제가 먼저라서 계좌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 중학생이 했던 건 하루에 몇 번만이라는 제한도 있었어요. 무한 매매를 끊고 기회가 왔을 때만 치고 빠집니다. 많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 할인입니다.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거래소별 리워드나 수수료 쿠폰을 챙기면 같은 매매를 해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수익을 몰래 먹는 세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진입할 때 한 번, 청산할 때 한 번, 왕복으로 2번 뜯깁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곱해지면 체감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단타일수록 수수료 계산기를 옆에 두는 게 습관입니다. 가능하면 메이커 주문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거래량 구간에 맞는 등급 혜택도 확인하세요. 단타는 횟수가 많아지니 0.01% 차이가 체감상 한 끼가 아니라 한 달이 됩니다. 수수료를 줄이면 심리도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절을 해도 비용이 낮으면 다시 기회를 잡을 여력이 남습니다. 결국 저비용 구조는 실력을 키우는 시간 자체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오늘의 주요 뉴스, 규제 이슈, ETF 관련 소식, 기관 수급 흐름을 요약하게 만들고 그 내용을 내 매매 체크리스트로 바꿔두면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공지능에게 오늘은 롱 근거 몇 개, 숏 근거 몇 개처럼 점수표를 만들게 해보세요. 뉴스, 추세, 거래량, 지표를 각각 1점씩 주면 감으로 흔들리던 판단이 숫자로 고정됩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조건을 정리해 지금은 관망, 지금은 진입 같은 문장으로 출력하게 해보세요. 그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하루 50만 원 목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일지도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편합니다. 내가 언제 조급해지는지, 어떤 코인에서 미끄러지는지 기록이 쌓이면 다음 달에는 같은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실수 줄이기는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다섯 번째, 가입 이벤트 100달러입니다. 첫 입금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거래소를 고르고 안내된 미션을 완료해 보너스를 수령한 뒤 그 돈으로 거래 화면을 익히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벤트 보너스는 보통 사용 조건이 붙습니다. 정해진 거래량을 채우거나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시기죠. 조건을 알고 움직이면 공짜 돈이 아니라 무료 연습장이 됩니다. 물론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보수적으로 써서 한번 잘 맞추면 몇백만 원 수준의 결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의 흐름을 운이 아니라 비교로 보여드릴게요. 같은 금액이 어디에 올라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숫자만큼 솔직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금과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코스피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움직였다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담았을 때 대략 2,660만 원쯤이 됩니다. 숫자만 봐도 나쁘진 않죠. 같은 2016년에 금을 1,000만 원어치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 가치가 대략 5,56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느리지만 묵직한 상승입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을 보유한 셈이라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부동산도 강했지만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을 보는 눈이 가격에서 수익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0만 원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10년 뒤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6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어치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멎죠. 이 격차가 코인 시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신 코인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번지 점프입니다. 그래서 롱과 숏, 레버리지, 수수료 같은 장비를 모르면 수익보다 공포가 먼저 옵니다. 오늘 그 장비를 제대로 꿰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사람들이 코인으로 몰리는지 감이 옵니다. 기회가 큰 시장은 항상 요란하지만 요란한 만큼 준비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갑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롱으로 따라붙고 하락 구간에서는 숏으로 내려타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면 위도 아래도 다 길이 됩니다. 게다가 어떤 시기에는 코인 수익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매력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는 계속 바뀌니 세금 변수를 포함해 수익을 지키는 구조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가속 페달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을 굴리는 그림이 됩니다. 30억 이상 운용하는 분은 굳이 필요 없지만 작은 자본에겐 판이 달라집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 고르기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면 손이 꼬이고 수수료가 높으면 계좌가 마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작 전부터 유리한 바닥을 깔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폭입니다. 국내는 제한이 크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레버리지로 5천만 원까지 운용이 가능해지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더 낮은 구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단타처럼 자주 사고 파는 방식에서는 그 차이가 누적되어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과 제도입니다. 거래소 위치보다 거주 국가 규정이 중요하지만 과세 적용 방식과 체감은 시장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변수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정보와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안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나고 찾지 마시고 지금 저장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예시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볼게요. 숫자는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폭탄이 됩니다. 만약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걸었다고 치면
1회 거래 때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이 됩니다.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작은 월급이 사라지는 느낌이죠. 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모래주머니입니다. 실력이 좋아도 발목에 모래를 달달고 달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거래하느냐가 어떻게 거래하느냐만큼 중요해집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납니다. 수수료를 이기지 못하면 실력과 상관없이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이 전략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매매는 맞추는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는 게임입니다. 비용을 줄이면 같은 승률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4곳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5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되는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34%로 정리됩니다. 숫자 하나가 단타의 숨통을 바꿉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할 때 말이 통하면 심장이 덜 떨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됩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아서 손잡이가 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나머지 3곳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선 차이가 초보에겐 특히 큽니다. 입출금이 꼬이면 매매 타이밍도 같이 꼬입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에서 이름을 막 던지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링크와 조건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이젠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만큼 타이밍이 곧 실력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방향키를 어디로 누르느냐가 다른 게임입니다. 신호가 서로 싸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기보다 기준이 정리될 때까지 한 박자 쉬는 게 오히려 수익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쉬는 것도 매매입니다. 롱 신호는 첫째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며 밀어 올리는 흐름이 보이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둘째,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힘이 강하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셋째,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넷째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기관 진입, ETF 승인 같은 재료가 터지면 상승이 가속될 수 있어 롱 확률이 올라갑니다. 숏 신호는 하락 추세부터 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편해집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는 심리를 얼려 하락을 만들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지표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주는데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일 때 근거로 결정하세요. 증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고정 댓글 꿀팁도 꼭 확인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